똑같은 거 먹어도 쟤는 살이 안 쪄. 자, 그런데 왜 우리는 이렇게 다이어트가 어려울까요? 딱 3가지를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애터미 전문 큐레이터 오사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여러분 다이어트 하시려고 뭐 여러 가지 많이 해보셨죠? 뭐 안 먹고 참아보고 굶어보고 한 번쯤은 다 해봤잖아요. 그죠? 우리 20대 때 사실은 한 끼, 2끼만 굶어도 2kg, 3kg 쭉쭉 빠져 있었죠. 그죠? 근데 왜 지금은 이렇게 이거 500g 빼는 것도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왜 우리는 이렇게 다이어트가 어려울까요? 내 의지가 약해서 그런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거는 바로 우리의 몸이 바뀌어서 그런 겁니다. 중년이 되면요, 기초 대사량이 뚝뚝 떨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지방은 더 잘 쌓이는 몸으로 바뀌는 거예요. 근데 진짜 문제는 뭐냐면 질병에 노출될 수 있는 사실과 범위가 좀 많아진다는 게 큰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한 연구 결과가 있는데 한번 같이 보실게요. 내장 지방이 1kg가 증가하면 남성은 당뇨병이 2배가 증가돼요. 근데 여성은 7배. 거기다가 체지방이 1kg 늘어날 때마다 심혈관 질환 위험도도 남성은 16% 증가하는데 여성은 32%. 그래서 우리가 체지방 관리는 이제 예뻐지기 위한 선택이 아니에요. 내 몸을 지키는 필수 요소가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굶어서는 절대 안 빠져요. 그래서 전략이 필요한 겁니다. 지방 흡수는 덜 되면서 잘 빠지는 구조로 우리 몸을 바꾸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딱 3가지를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막고, 태우고, 비우고, 요걸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로는 지방이 쌓이지 않게 막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2번째는 지금 붓고 있는 나의 지방들을 효과적으로 막 태우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속을 시원하게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쫙 비우시는 거. 요게 중요합니다. 요거 3가지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근육 말고 지방이 좀 빠졌으면 하는 그런 마음은 항상 있으시죠? 그렇다면 슬림바디 푸사가 애플페논을 좀 보셔야 됩니다. 요까지 젤리 하나가 먹는다고 살이 빠지겠어? 그런 생각이 드실까봐 결과부터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인체 적용 실험 결과예요. 먹었을 때 우리가 빼고 싶어하는 체중, 허리둘레, 엉덩이둘레 쭉쭉 빠지면서 복부 내장 지방이 빠졌다는 거,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제부터는 우리 몸이 지방이 쌓이는 구조와 그걸 어떻게 막을 수 있는지 핵심 원리를 알려드릴 거예요. 이 지방이 어떻게 쌓이냐면 우리가 먹었어요. 그럼 얘가 위, 소장, 대장 쭉 지나가면서 영양소를 쭉쭉쭉쭉 흡수해요. 근데 문제는 바로 지방이라는 요 녀석이 크게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 내 몸에 지방이 많으니까 이 지방이 왠지 금방 잘 붙을 것 같죠? 근데 사실은 이 지방은 우리 몸에 프리패스로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겁니다. 우리 소장에는 지방 검문관이라고 불리는 똑똑한 효소가 있어요. 지방이 들어와요? 그럼 그냥 프리패스로 들여보내는 게 아니고 너 괜찮은 애 맞아? 너 이렇게 해서 못 들어간다. 잘게 쪼개져야 내 몸으로 올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지방 나름대로는 짝짝짝짝짝 쪼개져가지고 내 몸에 들어오려고 노력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 중요한 거, 이 효소가요, 눈높이가 다 달라요, 사람마다. 그래서 우리가 왜 똑같은 거 먹어도 쟤는 살이 안 쪄, 쟤는 안 찌는 체질인가 봐, 이런 얘기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은 이 지방을 검문하는 효소 자체가 눈이 너무 높은 거예요. 그래서 이 지방이 웬만큼 잘 쪼개지지 않았으면 마음에 안 들어, 들어오지 마,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 내 뱃살에 지방이 많다? 우리는 효소가 여유로워, 과하게 여유로워. 좀 일을 좀 해야 되는데 누가 와도 즐거워. 그냥 막 들어와. 정리를 하면 지방이 검문 통과 도장을 받아야만 들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지방 검문관한테, 효소한테 너 들어오게 하지 마, 지금은 누가 와도 들어오게 하지 마 라고 입력을 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지방이 들어오는 걸 미리 차단을 하면서 애초에 살이 못 붙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무슨 전략이냐면 아예 내보내는 문전박대 전략을 써버리는 겁니다. 이 놀라운 역할을 하는 게 뭐냐면 애플페논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애플페논 앞에 뭐가 붙어요? 푸사과라는 게 붙어 있어요. 이 사과도 다 같은 사과가 아니고
타릇타릇한 쌉싸름한 그 풋사과에 지방을 막아주는 성분이 빵빵하게 들어있대요. 그래서 풋사과가 일반 사과보다 10배 이상 많은 플리페놀을 함유하고 있어서 여러분께서 풋사과만 드셔도 다이어트 효과가 있는데 확실하게 효과를 보시려면 하루에 600mg 정도는 먹어야 된답니다. 근데 여러분 600mg의 사과를 먹으려면은 45개를 먹어야 돼요. 사과 먹다 배 터져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풋사과를 250배 농축해서 고순도의 폴리페놀만 쏙 축출한 게 바로 애플페논이라는 겁니다. 언제 먹는 게 좋냐면 밥 먹기 전에 드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지방 흡수가 되지 않게 도와주니까 그것도 좋고, 그리고 또 좋을 때가 언제면 입이 좀 심심한 오후 3시, 4시 요때 간식처럼 2개 딱 꺼내가지고 먹기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면 왜 애터미의 애플페논인가? 요거는 그냥 명확하게 우리 애터미 제품은 기능성 인증 마크가 있습니다.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젤리처럼 생겼다고 그냥 젤리가 아니고요,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이렇게 애플페논으로 지방을 흡수되기 전에 살로 붙지 않게 막아주는 역할을 했어요. 그러면 이미 들어와 있는 지방을 태워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게 뭐냐면 보이차죠. 보이차는 다이어트랑 이꼬르예요. 왜 그럴까? 왜냐하면 그 핵심 성분이 갈산이기 때문입니다. 갈산은요, 지방이 쌓이는 걸 막아주고 지방을 분해해주고 신진대사를 촉진하면서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을 줍니다. 근데 이 갈산이 보이차만 들어가 있는 건 아니에요. 녹차도 들어가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보이차는 발효하는 과정에서 녹차보다 무려 13배 많은 갈산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차가 다이어트 이꼬르 같다, 좋다, 먹자, 이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최대 효과를 보기 위해서 갈산을 얼마 정도 드셔야 되냐면 35mg을 섭취해야 돼요. 그럼 여러분이 집에서 드시고 계시는 그 보이차 한 잔의 갈산이요 1.06mg 들어있어요. 그럼 내가 효과를 보려면 보이차를 34잔 이상 드셔야 돼요. 이것도 먹다 하루 종일 배 터져 죽는 거예요. 그런데 애터미 보이차는 딱 1g이에요. 1g에 갈산 35mg을 꽉꽉 채워 넣어서 한 포만 드시면 돼요. 딱 한 포만. 보이차라고 해서 다 같은 보이차는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마트에서 사시거나 온라인에서 사시는 보이차 같은 경우는 뒤쪽에 뭐라고 적혀져 있는 경우가 많으면 식품 유형의 고형차라고 적혀져 있어요. 이 고형차라는 건 말 그대로 우리가 평소에 마시는 보리차, 녹차 같은 거예요. 그럼 이 차는 체지방 감소 다이어트 효과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식약청에서 기능성을 인정받는 건강기능식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요게 포인트예요. 자, 여러분, 식약청에서 인증받는 거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다른 데서는 어떻게 해요? 대부분 고형차로 출시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앞으로 딱 2가지만 기억하시면 되죠. 첫 번째 뭐예요? 식약처에서 인정한 개별 인정형 건강기능식품인가? 그리고 2번째 뭐예요? 1일 섭취 기준 갈산 35mg가 있는가? 그걸 가지고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언제 드셔야 되냐면 식사 후에 커피 대신에 보이차 한 포 딱 마셔주시면 너무 좋고요. 체지방 감소,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을 주니까 식후 보이차 너무너무 좋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지방을 못 들어오게 막았어요. 그리고 이미 붙은 지방도 효과적으로 태우는 것까지 했어요. 마지막으로 다이어트 하면 가장 먼저 찾아오는 불청객이 뭐예요? 변비. 자, 우리가 운동도 열심히 하고 식단도 조절했는데 몸이 뭔가 가볍지 않은 느낌. 왜 그래요? 바로 그분 숙변님. 그죠? 필요한 게 뭐냐면 시원하게 쾌변을 도와주는 차전자피입니다. 지금부터는 차전자피와 함께 속을 아주 시원하게 이렇게 비우는 작업을 저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실험 결과도 먼저 보여드릴게요. 대장 기능이 좋지 않은 미국인 22명을 대상으로 해서 8주 동안 차전자피 5g을 섭취하게 했더니 배변이 빈도도 좋아지고 변의 상태가 황금똥이 나오는 거, 그리고 배변 시 통증도 감소가 된 거예요. 또 2번째로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가 경기의 위험인 수준의 사람을 대상으로 26주간 실험 결과를 했더니 총 콜레스테롤,
그리고 LDL 나쁜 콜레스테롤이 모두 다 감소했습니다. 차전자피 드시면 한마디로 똥 잘 싸고, 그리고 콜레스테롤 수치가 쭉쭉 내려간다. 그러면 어떤 성분이 이걸 가능하게 하는 것인가? 차전자피 뭘로 만들었어요? 질경리의 껍질로 만들어서 식이섬유만 80%예요. 그러면 중요한 게 이걸 어느 정도 먹어야지 효과가 있느냐? 식약처에서 기준을 딱 정해놨어요. 하루에 5,000mg 이상이면 배변 활동의 개선에 도움을 주고 6,000mg 이상이면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을 줍니다. 우리 몸에서 어떻게 작용을 하길래 이런 효과가 있는지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우선 차전자피가 우리 몸에 딱 들어가잖아요. 수분이란 수분을 마치 스펀지로 쫙쫙 흡수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는 아주 고운 가루였던 차전자피가 물을 먹고 또 먹고 먹으면 무려 40배나 팽창이 돼서 아주 거대한 젤리처럼 부풀어 오르는 거예요. 이 차전자피가 물을 잔뜩 머금고 뱃속에서 빵빵하게 부어 오르니까 자연스럽게 포만감 챙기고 과식 막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40배나 부풀어온 차전자피가 우리 장안을 꽉 채우면서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막 움직이는 거야. 여기저기 여기저기. 그래서 내 장안에 있는 묵은 때처럼 붙어있던 이 노폐물, 찌꺼기, 심지어 얄미운 숙변까지 이 차전자피가 싹 붙잡고 이렇게 쭉 밀고 나가면서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힘에 의해서 응차 하고 시원하게 쫙 느끼시는 거예요. 이게 과정이. 중요한 게 뭐냐면 차전자피는 물을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여러분 물을 충분히 드셔야지만 이 효과를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하루에 6,000mg 이상이면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이 많이 된다고. 기름진 음식을 드시면 콜레스테롤이 당연히 덩달아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이럴 때 차전자피를 드시면 이 식이섬유들이 우리 몸에 들어오는 이 콜레스테롤을 딱 껴안고 그냥 몸 밖으로 싹 내보내버려요. 이게 좋아요. 그죠? 그래서 이 차전자피는 배변 활동이랑 콜레스테롤 개선까지 모두 다 해줄 수 있습니다. 다 챙기실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요새 차전자피 제품들 시중에 정말 많이 나와 있어요. 근데 아무리 차전자피가 좋다고 하더라도 아무거나 막 드시면 안 돼요. 차전자피는 대부분 수입원료. 그러면 수입원료면 어디서 왔는지, 중금속은 있는지, 농약은 있는지, 독성은 있는지 여러분 체크하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건강기능식품 마크가 있는지 없는지 꼼꼼하게 따져보셔야 돼요. 그리고 또 얘가 맛이 없어요. 근데 애터미 차전자피는 자두주스 맛인 거 아시죠? 새콤달콤해요. 그래서 상큼하고 맛있게 드실 수가 있어요. 맛있게 먹는 차전자피는 흔하지 않습니다. 하루에 아침, 점심, 저녁 3포로 나눠 드시면서 위장 부담도 확 줄이시고 포만감이나 그리고 과식까지 방지하실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면서요. 마지막으로 제가 시간표를 하나 만들어 봤어요. 아침, 점심, 저녁 식전 차전자피 드시고 오후 간식 애플페논 드시고 점심 후에는 커피 대신 보이차, 그리고 내가 기름진 거 많이 먹었다 또 보이차, 이렇게 전략적으로 섭취해 보시는 게 아주 좋습니다. 지방이 쌓이지 않게 애플페논으로 막고, 그리고 이미 붙은 지방은 보이차로 태우고, 속을 시원하게 차전자피로 싹 비우시면서 루틴대로 마지막으로 체질 한번 바꿔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실천을 해보시고요. 애플페논, 보이차, 차전자피, 꿀조합으로 내 건강도 같이 챙기셨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애터미 전문 크리에이터 오세였습니다.